만드기는 또 뺨을 맞았습니다. 주인 나리, 제발.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 네가 사람이냐? 개만도 못한 주제에 최 진사가 개밥 그릇을 만드기 앞에 던졌습니다. 먹어, 당장 먹지 못해. 만드기는 떨리는 손으로 개밥을 집어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 굶었습니다. 만드기는 개밥을 먹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흐흐흐, 역시 개새끼는 개밥을 먹어야지. 최 진사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 진사는 몰랐습니다. 석 달 후 자신이 바닥에 엎드려 살려주십시오 외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옆에서 개밥을 먹던 만드기가 왕실의 일원이 될 줄은.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선 명종 3년 경상도 어느 고을, 최 진사 댁에는 머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만드기. 20살이었지만 평생 매만 맞으며 살았습니다. 만드기는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절에 버려진 아이를 최 진사 댁에서 주워다 키웠다지요. 하지만 키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만드기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대접이었습니다. 야, 이 머슴 자식아. 최 진사의 목소리가 들리면 만드기는 벌벌 떨었습니다. 예, 주인 나리. 왜 이렇게 이리 굶떠 이놈아. 찰싹 뺨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냐. 오늘 저녁 밥 없다. 개밥이나 먹어라. 최 진사는 정말로 만드기에게 개밥을 주었습니다. 만드기는 배가 고파 개밥이라도 감지덕지하며 먹었습니다. 이것이 만드기의 일상이었습니다. 최 진사는 고을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논밭이 수백 마지기, 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벌어야 해, 더. 최 진사는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논밭을 빼앗았습니다.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안 돼. 당장 갚지 못하면 밭을 내놓아라. 나리, 꺼져라. 이 상놈들아. 최 진사는 악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독함은 머슴 만드기에게 가장 심했습니다. 야, 만드기. 예. 오늘 논두렁 다 매야 한다. 못 매면 밥 없다. 예. 논두렁은 수십 마지기였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맬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반도 못 맸습니다. 이놈, 일을 이렇게 해? 퍽. 최 진사가 몽둥이로 만드기를 때렸습니다. 밥 없다 나가. 만드기는 빈 창고에서 잤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몸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최 진사가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야,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에 와라. 예, 나리. 저녁까지 지게 가득 안 채워오면 넌 죽은 목숨이다 알았냐? 예. 만드기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만드기가 다가가니 바위 밑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아니, 할머니라기보다 넝마였습니다. 온몸이 누더기를 걸쳤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물. 할머니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가지고 온 물을 할머니에게 먹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나는 버려진 목숨이다. 예, 버려졌다고요? 할머니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 눈이 멀었다고. 이럴 수가.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거라. 만드기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버림받은 목숨. 이 할머니도 버림받은 목숨. 만드기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업고 내려가겠습니다. 뭐? 혼자 두면 죽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너는 저도 버려진 목숨입니다. 할머니 마음 압니다. 만드기는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악착같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만드기가 할머니를 업고 돌아오자 최 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놈, 나무는 어디 있고 할망구를 업고 왔어. 날이 이 할머니가 산에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당장 내다 버려. 하지만 찰싹 뺨을 맞았습니다. 날이, 이놈아, 네가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사는 주제에 남 걱정을 해? 당장 버리고 오지 못해. 만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됩니다. 뭐? 이 할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최 진사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최 진사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퍽, 퍽, 퍽. 만드기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좋다. 그럼 넌 오늘부터 밥도 없다. 저 할망구랑 같이 굶어 죽어라. 최 진사는 만드기를 헛간으로 쫓아냈습니다. 만드기는 할머니를 헛간에 눕혔습니다. 자신의 누더기를 벗어 할머니를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미안하구나. 너까지 고생시키네. 괜찮습니다. 만드기는 웃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삽니다. 익숙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만드기가 맹인 할머니를 모신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머슴 주제에 할망구를 모신대. 미쳤나? 자기 밥도 못 먹는 주제에? 최 진사 댁에서 쫓겨날걸?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최 진사 댁 일을 하고 밤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물고기를 잡아 할머니에게 먹였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할머니는 굶기지 않았습니다. 만드가, 너도 먹어라. 저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드세요. 아이고, 이 착한 것.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일은 2배로 늘었고 밥은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어느 날 만드기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뭐지? 만드기가 땅을 파보니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산삼. 이게. 만드기는 얼른 산삼을 캐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약방에 가서 팔려고 물었더니 이건 100년은 묵은 산삼이야. 엄청난 값어치다. 약방 주인이 은자 10냥을 주었습니다. 만드기는 평생 처음 보는 돈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은자로 쌀을 사고 고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밥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산삼을 캤어요. 팔아서 돈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산삼, 그런 게 쉽게 나오나? 그러게요. 저도 신기해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만드기가 산삼을 캔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진사가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야, 만드가. 예, 나리. 네가 산삼을 캤다며? 예. 최진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디서 캔 것이냐? 그냥 산에서요. 정확히 어디냐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요. 찰싹. 이놈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 어디서 캤냐? 만드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쪽 산 중턱에서. 그래? 잘했다. 내일 나를 안내해라. 예. 다음 날 최진사는 만드기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산삼은 없었습니다. 이놈, 거짓말했구나. 퍽. 만드기는 또 맞았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만드기가 강에 가면 물고기가 저절로 그물에 걸렸고, 산에 가면 귀한 약초가 눈에 띄었고, 밭을 갈면 땅속에서 옛날 동전이 나왔습니다. 만드기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한데, 만드기한테만 왜 저런 일이 생기나? 혹시 저 맹인 할망구가 요물 아니야?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진사는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어. 저 맹인 할망구가 뭔가 있어. 복을 가져다주는 뭔가가 있다고. 최진사는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야, 만드가. 예, 나리. 저 할망구를 내게 넘겨라. 예? 내가 모시겠다. 너는 할망구 모실 자격이 없어. 만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야? 이 할머니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최진사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쓰지. 다음 날 최진사는 고을 사또에게 갔습니다. 사또 날이 아뢰올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더냐? 우리 마을에 요물이 나타났습니다. 요물? 예. 맹인 할망구인데 요술을 부려 사람을 홀립니다. 최진사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할망구가 온 뒤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당장 잡아들여야 합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포졸들을 보내겠다. 최진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할망구를 잡아들이고 만드기 놈은 내쫓아 버리면 그 복은 다 내 것이지. 그날 저녁 포졸들이 최진사 댁 헛간으로 몰려왔습니다. 맹인 할망구가 여기 있다지. 예, 여기 있습니다. 최진사가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저 할망구입니다. 포졸 대장이 다가갔습니다. 네 이놈, 요술을 부려 백성을 현혹한 죄로 잡아간다. 만드기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할머니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비켜라. 퍽. 만드기는 넘어졌습니다. 포졸들이 할머니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늙고 약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위험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감히 누가 나를 잡아간다는 것이냐? 포졸들이 멈칫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위험은 대단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모르는 게냐?
최진사가 비웃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당신은 그냥 맹인 할망구잖아. 할망구.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는 대비다. 선왕의 부인이자 현 임금의 할머니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대비 마마라고? 최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대비 마마가 왜 여기 있어? 그것은 할머니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궁중 암투에 휘말려 눈을 잃고 쫓겨났기 때문이다. 할머니, 아니, 대비 마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나는 대왕 대비였다. 선왕께서 돌아가시고 어린 임금이 즉위했지. 하지만 간신들이 득세했다. 그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내가 어린 임금을 보필하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를 모함했다. 역모를 꾸민다고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 어린 임금은 속았다. 나는 폐위되었고 눈까지 멀게 되었다. 그리고 궁에서 쫓겨나 여기까지 왔다. 대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으려고 산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대비가 만드기를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 아이가 나를 살렸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가 굶어도 나를 먹였다. 이 아이는 나를 구한 은인이다. 바로 그때 대비마마. 밖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박차고 열리며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마마, 드디어 찾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대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대비 마마를 뵙습니다.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박문수는 유명한 암행어사였습니다. 마마, 임금께서 보내셨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정말이냐? 예, 이제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대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그 전에 대비가 최진사를 가리켰습니다. 저자를 먼저 처리하겠다. 최진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대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만드기에게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그건 개밥을 먹이고 때리고 굶기고. 박문수가 최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이런 악행을. 박문수가 명령했습니다. 최진사, 너는 대비마마를 모함하고 요물이라 신고한 죄. 그리고 무고한 백성을 학대한 죄. 제사는 모두 몰수하고 너는 유배 보낸다.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최진사는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최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으악, 살려주십시오. 최진사의 비명이 멀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최진사에게 당한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대비가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만드가. 예, 마마. 만드기는 얼떨떨했습니다. 할머니가 대비 마마였다니. 이리 오너라. 만드기가 다가가자 대비가 만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만드가.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산에서 죽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너는 나를 살렸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 만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뇨. 저는 그냥 할머니가 불쌍해서. 그 마음이 귀한 것이다. 대비가 박문수를 보았습니다. 박문수. 예, 마마. 만드기를 내 양자로 삼겠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왕실의 일원이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양자. 머슴이 왕실의 양자가. 만드기는 더 놀랐습니다. 마마,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천한 머슴입니다. 천하지 않다. 대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신분은 낮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가장 고귀하다. 진짜 귀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다. 만드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다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대비와 만드기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만드가 잘 가거라. 만드기가 대궐에 들어가다니. 우리 만드기 출세했네. 만드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최진사 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유배를 갖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졌습니다. 만드기는 그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매만 맞으며 살았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한양 궁궐. 만드기는 평생 상상도 못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궁궐인가? 화려했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눈이 부셨습니다. 대비는 궁으로 돌아왔고 간신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어린 임금은 대비 앞에서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마마마, 소손이 잘못했습니다. 괜찮다, 임금. 네가 어려서 속은 것이지. 네 잘못은 아니다. 대비는 다시 궁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드기는 대비의 양자가 되어 왕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궁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예법을 배우고 세상 이치를 배웠습니다. 똑똑했습니다. 평생 배움의 기회가 없었지만 배우기 시작하자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만드기는 총명하구나. 스승들이 칭찬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만드기는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급제했습니다. 천한 머슴에서 이제 양반이 된 것입니다. 아니, 양반을 넘어 왕실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만드기가 30살이 되던 해, 대비가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만드가, 예, 마마. 고향에 다녀오너라. 고향이요. 대비가 웃었습니다. 네가 나를 구한 그곳. 그곳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오너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어라. 만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만드기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최진사 댁은 헐렸고 그 자리에는 서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로 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만드기다. 만드기가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만드가, 정말 네가 맞구나. 대궐에서 잘 지냈냐? 사람들은 반가워했습니다. 만드기는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없이 여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만드기는 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마을 우물을 파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가난한 집의 쌀을 나눠주십시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만드가 고맙다. 만드기는 최진사 댁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헛간이 있던 그곳. 대비를 처음 모셨던 그곳. 만드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마마를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만드기에게 말했습니다. 만드가 최진사 소식 들었느냐?
아니요. 어찌 되었습니까? 유배지에서 죽었다더구나. 재산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외롭게 죽었다지. 만드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장이 놀랐습니다. 네가 그렇게 당했는데 명복을 빌어주다니. 그래도 그분 덕분에 제가 대비마마를 만났습니다. 만약 최진사 댁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산에도 가지 않았을 테고 마마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드기가 웃었습니다. 원망보다는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장은 만드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왜 대비마마의 양자가 되었는지 알겠구나. 만드기가 35살이 되던 해, 대비가 병에 걸렸습니다. 만드기는 밤낮으로 대비를 간호했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만드가,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대비가 만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드가,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었다. 마마, 신분이 높을 때는 모두 나를 떠받들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구한 것은 너였다. 대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만드기 네가 가르쳐 주었다. 마마, 저야말로 마마 덕분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맙다, 만드가. 너를 아들로 둔 것이 자랑스럽다. 그날 밤, 대비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만드기의 손을 잡은 채 대비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임금을 비롯해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만드기는 대비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마마, 약속드립니다. 마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저도 남에게 베풀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버려진 사람,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것이 마마께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만드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비가 돌아가신 후 임금이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만드기, 이제 너도 높은 벼슬에 오를 때가 되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무슨 벼슬을 원하느냐? 만드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지방 수령이 되고 싶습니다. 지방 수령? 임금이 놀랐습니다. 한양에 있으면 더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는데 한양보다는 백성 곁에 있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직접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대비마마의 아들답구나. 감사하옵니다. 좋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마. 만드기는 자신이 태어난 고을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훌륭한 수령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공정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관가로 찾아왔습니다. 수령님, 억울합니다. 어찌 된 일이오? 부잣집에서 일하는데 일한 품삯을 안 줍니다. 만드기는 즉시 그 부잣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네가 노파에게 품삯을 주지 않은 것이냐? 그게 사실대로 말하라. 결국 주인은 잘못을 인정했고 품삯을 주었습니다. 노파가 울며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령님. 만드기는 노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나갔구나. 힘없고 가난해서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 없던 만드기는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만드기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저 수령은 백성을 사랑한다더라. 공정하고 청렴하다지. 특히 약한 사람을 먼저 돌본데 사람들은 만드기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만드기를 찾아왔습니다. 수령님, 어서 오시오. 무슨 일이오? 배가 고픕니다. 밥을 좀. 만드기는 즉시 밥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지 옆에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수령님께서 거지와 함께 식사를? 만드기가 웃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거지보다 못한 신세였습니다. 신분이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만드기는 산을 올랐습니다. 그곳, 15년 전 데비를 처음 만난 그곳. 바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그 바위 앞에 앉았습니다. 마마, 잘 계십니까? 저는 마마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데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만드가. 만드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프고 맞고 천대받던 시절. 하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저를 구해주셔서. 아니, 제가 마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마마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50년 후 만드기가 죽던 날, 온 고을 백성이 모였습니다. 만드기 수령님께서 가신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만드기는 평생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높은 벼슬도 마다하고 백성 곁에 머물렀습니다. 만드기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천한 머슴으로 태어난 것. 그것은 불행이 아니었다. 오히려 축복이었다. 천한 곳에서 시작했기에 백성의 아픔을 알 수 있었다. 만드기는 미소 지으며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만드기의 무덤 옆에는 데비의 사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데비 마마와 만드기 합장묘. 신분은 달랐으나 마음은 하나였던 어머니와 아들이 여기 잠들다. 한 사람은 왕실에서 태어나 백성에게서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백성에서 태어나 왕실로 올라갔도다. 신분이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정하는도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신분은 하늘이 정하지만 인품은 스스로 정한다. 높은 곳에서 태어나도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도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만드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데비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구했습니다.